자, 김정은이 어떻게 이들과 현지도 했는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서 뿜어 나오는 이 출력 화염에서 나오는 중기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 날씨가 12월 15일이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추울 때입니다. 야, 이게 진짜 김정은인지 가짜 김정은인지 이거 비슷하긴 한데 자, 이번에 보세요. 살이 15일 만에 더 쪘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체중이 불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옷까지 이건 누가 디자인했는지 그대로 신는 것을 보면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저도 헷갈립니다. 이런 최고 저놈을 안에 입은 속 와이사 쭈걱기도 하고 속 내익었기도 하고 이 바지를 제때 올리지 않아서 바지가 훌렁 벗겨져서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진 이거 최고 저놈의 미신이 아주 격화되는 이런 사진을 내보냈다는 것 이거 도대체 이거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김정은의 이 옷 스타일이나 옷 입은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뭐 동복을 입어서 이렇게 바지도 이상하게 뭐 농사꾼 바지처럼 어디 농사지러 갔다 온 사람처럼 입었다 치더라도 이건 이해가 됩니까? 북한에선 제가 봐선 이 속내가 이만큼 내려간 걸 그대로 노동시민에 보냈다. 그러면 이것도 뭐인가 하나 전략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친근감을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이렇게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이 뭔가 잘못돼도 제가 봐서는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르게 김정은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옷차림만 보더라도 격식을 구애받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해서 이런 사진을 실었는지 아니면 기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실수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김정은이 살을 찌던 빠지던 그까짓 건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심상치 않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주애, 김정은의 딸, 이제 11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북한 주민들 속에서 또 북한 간부들 속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어떤 말들이 확산되고 있는지. 자, 사진을 계속 보죠. 자, 이 엔진이 바로 고출력 엔진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엔진입니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4개 정도 설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위바다 쪽이죠. 여기서 지금 이 동창리 발사장, 위성 발사장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엔진을 실험할 때 여기에 와서 실험하고 했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보면 고체 연료에서 내뿜는 화염인지 액체 연료에서 내뿜는 화염인지는 얼마든지 분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고체 연료까지 엔진까지 완성했다면 아마 이 터널 안에서 갱도 안에서 다 장약해가지고 갱도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부터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나오다가 잘못했다가는 거의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에 액체를 주입시키는 데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고체 연료는 바로 갱도 안에서 다 조립을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발사하게 된다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요격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주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런 고체 연료를 만들었다고 왜 김정은은 발표할까요?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은 그 원자폭탄의 모형, 큰 전략 핵무기 모형, 또 두 번째 모형, 그건 수소폭탄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축구공 같은 것, 두 번째 수소폭탄이라고 할 때 사진을 보여준 것은 바로 수소폭탄, 이 조롱박처럼 생긴 수소폭탄. 북한이 공개했거든요. 왜 이런 걸 공개할까요? 이건 국비 사항으로 하고 오히려 원자폭탄을 만들어서도 안 만들었다길고 실험을 해서도 이 진동이 감지되더라도 지하 한 500m에서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뭐 감지 전혀 되지 않고 뭐 약간한 지진밖에 일어나지 않고 이 방사성 물질도 별로 날아오지 않아가지고 이거 북한이 발표하지 않으면 전혀 몇 톤짜리 얼마나 핵무기를 실험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첫 번째부터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까지 모든 걸 다 샅샅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략 핵무기, 핵폭탄과 수소폭탄까지 모형을 다 보여줬죠.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이런 원자폭탄도 있고 수소폭탄도 다 만들었다. 우린 다 완성했다. 이런 걸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가 뭐 한두 개, 몇십 개가 아니라 약 150개에서 2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 정보 전문가들의
추론이죠. 왜? 한 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체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저렇게 북한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미국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미국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또 이스라엘 국방부도 결코 자기들이 핵무기 실험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걸 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자처럼 뭐 북한이 공개하는 것처럼 원자폭탄이든 수소폭탄이 됐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극비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핵무기, 어떤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적들이 몰라야 이것이 만에 하나 또다시 중동전쟁이 터지든지 아니면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를 상대로 싸울 때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일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죠. 자, 그런데 북한은 왜 이렇게 1차 핵실험, 2차에서 3차 핵실험 때마다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계속해서 공개할까요? 심지어 고체 연료와 같은 것은 극비사항으로 지켜놨다가 이 북한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때 고체 연료 장착한 핵무기로 뭐 미국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저 태평양으로 들어오는 미 함대를 타격하든지 하는 것이 비밀리에 붙이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국첨성 미사일이나 신형순항 미사일 그리고 SLBM과 같은 이런 최신의 극비상에 들어가는 미사일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북한이 계속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천무를 직접 우리도 영상으로 발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천무가 떨어지는 장면, 폭발 위력까지 공개했던 겁니다. 우리의 비상, 정말 마지막 최후 수단의 비상 무기는 공개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적들이 몰라야 한반도 유사했을 때 일거에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